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파트너사인 리제넥스에서 미국 임상이죠. 시어2 관련해서 한자 모집 50% 이상 되었다. 이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피틱 과거에 이제 G3 BNT일 때부터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해 왔죠.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사인 리제넥스, 그러니까 뭐 테라피틱스하고 뭐 절반 절반씩 나누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희귀 질환인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인 알제니우는 이제 동일 기전으로 티모신 베타4를 가지고 안구건조증하고 이제 신경에서 각막염 두 가지 형태로 임상이 진행 중인데요. 3상 임상 시어2에서 전체 목표 환자의 절반 이상을 모집했다. 왜냐하면 이제 희귀질환에서는 환자 모집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 환자의 절반 이상을 모집했다는 것은 임상의 어떤 진행의 어떤 긍정적인 이제 워딩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주주 소환을 통해서 시어2 임상은 프로토콜상, 그러니까 이제 임상 디자인을 할 때 필요 환자 수의 50%를 넘는 수준까지 환자 등록이 진행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제 확장해서 이제 진행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은 통계적 유의성에서 그 환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까지도 확장해서 추가 임상 사이트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리제넥스에 따르면 시어2의 구체적인 탑라인 결과 도출 시점은 아직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탑라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어3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임상 사이트를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와 합작법인 리젠트리가 합리적인 그 타임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리제넥스에 그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테라피틱스가 알젠 저만액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 주요 국가에서 석거권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도 재차 이제 주주 소환에서 리제넥스가 언급을 했고요. 자, 신경영양성 NK 치료제를 잠재 경쟁 약물 가운데 선도 부분 3개가 최근 임상에서, 그러니까 보통 경쟁 약물이 임상 실패하게 되면 호재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경쟁 파이프라인이 잇따라 좌절된 시장 환경을 또 짚어내었다. 뭐 계속 보면 티모신 베타4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뭐 휴원스라든지 과거 바이오스텍스텍 때 신약 개발을 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 세포를 구성하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단백질이 아니라 세포 내외에 본래 고유한 이제 내인성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펩타이드 성분을 뭐 가지고 있는데 여러 논문에서 이 티모신 베타는 여러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처 치료한다든지 염증에도 조금 뭐 효과가 있고요. 세포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생존. 그래서 이제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피부 병변, 뭐 간상 여러 이제 군대에서 이 티모신 베타4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거든요. 리제넥스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신경영양 각막염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주성분으로 한 0.1% 저만액으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 형태의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제 형태의 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젠트리와 리제넥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신경영양 각막염 등 각막의 어떤 상피 결손을 동반한 안과질환 전반을 겨냥한 재생 저만제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NK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에 이제 CO1의 어떤 관련 연구에서는 각막 상피 결손의 빠른 치유와 안구의 어떤 불편감 개선,
그러니까 안까지라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같이 좀 만족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진행 중인 이번 시어스2 임상, 삼상 같은 경우에는 0.1% 알제니 요구와 위약은 그냥 뭐 저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행됐던 시어3는 알제니 요구가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위약에서 자연 치유가 이제 안과 질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그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통계적 유효성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4주간 저만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다국가 여러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그 다음에 더블 블라인드 힌트에 위약하고 대조하는 임상입니다. 임상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요 평가 변수는 4주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각막 상피가 완전 치유 여부가 이제 탑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임상 사이트에는 미국 듀크대라든지 북미 유럽 여러 안과 센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 CO2의 진척은 CO3 실패 후에 더욱 이제 중요해진 상황이죠. 이 삼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 굉장히 빅파마와의 그 미팅 여부도 중요합니다. 테라페틱스와 리젠트리가 6월 달에 그 시어3에서 4주 후에 각막 치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약군에서 자연치유가 많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의 부분이 대지를 확보를 못한 거죠. 당시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위약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그 뒤에 분석과 임상의 어떤 전략을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CO2에서 유럽의 사이트까지 늘려서 환자 수를 늘려서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3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CO2를 통해서 알제니 요구의 효능,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CO2 피험자 모집을 유럽으로까지 확대하고요. 유럽의 이제 CO3의 임상시험 책임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추가 사이트 참여를 확정했다. 그만큼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약의 어떤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통계적 유효성 말고는 좀 나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사이트 참여를 확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CO2 환자 모집이 5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사이트 확충 전략이 실제 환자 등록 속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많은 환자가 이 그 희귀 질환이니까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이제 NK 치료제에서는 미국 돈페사의 옥사베이터거든요. 여기가 유일한 어떤 치료제인데 약도 고가고 상온이 아니라 냉장 보관이 필요하고, 여기는 8주 동안, 2달 동안에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저만이 필요한데 4주 동안 하니까 여기를 경쟁 상담으로 해서 4주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알제니 요구 같은 경우에는 실온 보관 하루에 5회, 여긴 2시간 간격 저만이니까 하루에 12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5회, 4주 투약이 목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 위성만 확보한다라고 하면 돈페사의 옥사베이터가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재생척존이라든지 염증 조절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각막상피 세포를 돕는 어떤 차별점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리제넥스의 주주사안에서 NK 영역의 다른 유망 후보들이 임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CO2의 어떤 결과가 테라피틱스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일단 준다고 봐야 되겠죠. CO2 진행 속도에 대해 투자자의 답답함을 이해한다. 희귀질환 어떤 임상 환자풀이,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 모집 자체가 속도감이 일반 어떤 질환보다는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지연이 흔하게 관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50% 이상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요. HLB가 2.61대 오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일선을 회복 못했는데 오늘 5일선 회복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5일선으로 일단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는 생명과학이 21일 평선까지 올라가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60만 주 거래량은 전일보다 작았습니다만 일단 연속 양봉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나와서 5일선에 일단 회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5일선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는 게 전형적으로 일단 나타났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도 5일선에 좀 안착하는 거래량은 작지만 그래서 내일 모레도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양봉을 연속적으로 내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